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온라인 학습으로 화학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학급도 있는데 오늘은 산과 염기, 그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 p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반도 있고 이미 배웠더라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대신에 엄청 천천히 이론을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산과 염기를 중학교 때도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왜 또 산과 염기를 배우냐 이건데요. 사실 우리가 배운 산과 염기와는 다른 개념의 그 산과 염기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산과 염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배웠던 산과 염기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때 배웠던 산과 염기는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5개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산과 염기는 바로 아레니우스라는 산과 염기입니다. 아레니우스라는 산과 염기는 아레니우스 과학자가 이게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레니우스 과학자는 산을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즉 수산화이온이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산과 염기를 구분하면 좋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산은 HCl이라든가 아니면 H2SO4, 자, 이게 염산이고 이게 황산이죠. 이런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고요. 염기는 수산화나트륨이라든가 수산화칼륨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식에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학식에서 수소이온도 있고 수산화이온도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레니우스에서 산과 염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보면은 OH가 있으면 무조건 염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화학식에 OH가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에탄올인데요. 우리 이전에 배웠었죠? 얘 에탄올은 여기서 이 OH가 떨어져 나와서 염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탄올 같은 경우에 물에 녹았을 때 오히려 수소이온만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약하게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 수산화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물질은 아니다. 그래서 OH가 화학식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선생님이 주의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겠죠? 자, 이때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 산과 염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NH3 암모니아입니다.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기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염기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냐면 염산과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합니다. 중화 반응을 하는데 실제로 이 암모니아에는 수산화이온이 달려있지 않죠? 이 화학식에서 OH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염기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라는 이 정의로, 그러니까 새로운 산과 염기의 정의가 새롭게 생겨난 거죠. 여기서 왜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놨냐면은
이때 당시 브랜스테드라는 과학자랑 로울이라는 과학자 두 명이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과학자 이름을 따와서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과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선생님이 줄여서 이렇게 BR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정확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과 염기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레니우스 산의 역할과 굉장히 똑같죠. 그런데 염기가 조금 다른데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기가 이전에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식만 보고는 이 산이 누구고 염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산과 염기, 즉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 산이 뭐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가 무엇인지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개의 화학 반응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부터 보자면 물과 암모니아가 만나는 반응입니다. 이때 여기가 그 화살표 왼쪽에 있는 곳이 반응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당연히 생성물이 되겠죠. 이때 반응물에서 누가 산과 염기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럴 때 지금 여기 화면에는 수소이온이 물에서 암모니아로 이동한다라고 친절하게 화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학 반응식을 보더라도 이런 화살 표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수소이온이 이동하는지를, 이 화살 표시를 어떻게 우리가 그려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생성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생성물을 보시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각각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어떤 반응물로부터 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암모니아는 딱 봐도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변형되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화학식이 많이 변형된 경우에는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생김새로 어떤 생성물이 어떤 반응물로부터 왔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 이온으로부터 왔는데, 암모니아 분자로부터 왔는데, 암모니아 분자로부터 지금 수소가 하나 더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았다는 거겠죠. 이 수산화 이온은 지금 물 분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물 분자로부터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물 분자로부터 수산화 이온으로 올 때 뭐가 바뀌었냐면 수소 이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소 이온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수소 이온을 주게 된 거고 암모니아는 수소 이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소 이온을 받은 물질은 염기가 되는 거고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은 산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반응을 보시면 염산이 그 옆에 있는 염화이온으로 변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염산은 염화이온으로 변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수소이온을 남한테 줬구나. 그래서 염산이 산이 되는 거고요. 물 분자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변했는데요. 하이드로늄 이온은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물 분자로부터 증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는 수소 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 물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화학식을 보자면 HCl, 그러니까 염산이 또 암모니아에게 수소를 줘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살 표시가 있으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었죠. 한 번 더 해보자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화살 표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예제 문제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같이 해보자면은 여기 아세트산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트 이온으로 변하면서 지금 수소가 하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즉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산이구나. 그 다음에 물 분자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수소이온이 하나 더 증가했으니까 염기가 되겠죠. 밑에 두 번째 화학식을 보자면요. 여기 이 물질이 바로 메틸아민인데 메틸아민은 메틸 암모늄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수소 이온이 하나 더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누구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았구나. 그래서 얘는 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당연히 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으면 염기와 산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염기인 것을 확실시한다면은 다른 하나는 나머지는 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은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과 만나게 되냐에 따라서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들은 아까 전에 다뤘던 화학 반응식을 이제 분자 모형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보자면 이 물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은 스스로 자동 이온화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은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데 물 분자와 물 분자가 만나게 되면은 서로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각각 이온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우리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온화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아직 안 배운 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동적 평형에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졌을 때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가 일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농도의 비가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의 비가 일정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타낸다면은 이것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평형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형상수. 그래서 평형상수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자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그 다음에 C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D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하냐? 평형상수는 기호로 대문자 K를 쓰고요. 이때 반응물이 분모에 그 다음에 생성물이 분자로 가도록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농도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가 바로 농도의 제곱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농도에다가 B의 개수를 또 제곱을 해주고요. C에다가 또 C승, 그 다음에 D에다가 또 D승,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되면은 이게 바로 평형상수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형상수 값은 이미 누군가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고 있는 농도를 넣어주면 나머지 모르는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형상수는 항상 일정하지만 온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만 일정하다면은 평형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화학 반응식도 평형상수 값이 있겠죠. 이 화학 반응식을 다시 좀 제대로 써보자면 물 분자가 만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평형상수 값을 써보자면은 이렇게 물의 농도,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이라는 게, 순수한 물이라는 게 이미 수용액이 아니라 그냥 용매일 뿐인데 농도라는 게 존재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가로를 치는데, 이렇게 대가로를 치는 것은 바로 얘의 농도라는 걸 뜻합니다. 뭐 A라는 물질을 대가로 치게 되면은 A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은 농도가 있을까요? 물은 농도가 없기 때문에, 용매이기 때문에 용매나 고체의 농도는 무조건 1로 취급합니다. 용매나 또는 고체, 이런 것들은 1로 취급합니다. 왜냐면 고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에 녹아 있는 건 아니죠. 우린 이온의 이런 물질들만 농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얘네들만 이 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뀐 형태를 보자면 바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특별한 평형상수라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지만 이 값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평형상수, 이 이온화 상수 값은 하나밖에 없는데 25도씨에서 구한 요 10의 마이너스 14승 요 이온화 상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는 이 이온화 상수 값을 모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다 이미 써주기 때문에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이거를 좀 더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를 우리 화학에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보가드로 수도 우리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문제 속에서 다 주어진다고 했지만 아보가드로 수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 숫자를 기억하듯이 이 물의 이온화 상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을 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물 분자 두 개가 만나서 하이드로늄 이온 한 개와 수산화 이온 한 개를 만들기 때문에 순수한 물 속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그 농도는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의 값을 각각 x라고 미지수를 놓게 된다면 x 곱하기 x는 1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x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되고요. 얘 수산화이온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의 경우 하이드로늄 이온 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 존재합니다. 이때 수산화이온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을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수소이온을 물속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항상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을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똑같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말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순수한 물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즉 같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같게 됩니다. 그리고 25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25도씨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단위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형상수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농도를 쓸 때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이렇게 단위를 썼죠. 하지만 이 이온화 상수값에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수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물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그냥 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수소이온이라든가 수산화 이온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즉 수용액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항상 같진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즉 10의 마이너스 14승만큼 이 이온화 상수값이 일정해진다고 했는데 이건 수용액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수용액에서도 항상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니까 이 물의 이온화 상수는 물의 자동 이온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온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 화학 반응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 값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산 수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염기 수용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의 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즉 얘네들의 농도가 같진 않지만 요거는 꼭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수소이온을 더 많이 넣어줘서 이미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 사이에 불균형이 왔지만 이 물이 스스로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 10의 마이너스 14승만큼 맞춰주게 된다는 겁니다. 요 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을 0.1몰 농도만큼 물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만큼 수소이온의 농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항상 곱했을 때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소이온의 농도를 0.1몰 농도만큼 녹여주게 된다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가 된다 이거죠. 왜?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수용액에서 액성입니다. 얘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이걸 말하는 건데요. 자, 순수한 물이 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물처럼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을 경우 이거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더 많을 경우 이거를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작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요거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보통 산을 부를 때 뭐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수용액에서 얘가 액성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말하는 용어이고 산이냐 염기냐는 또 화학 반응에서 얘가 산의 역할을 하냐 염기의 역할을 하냐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렌지 주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오렌지 주스가 산성이야, 바로 약산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 수용액인데 이 수용액이 pH 뭐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 좀 더 많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아주 약간 정도 수소이온이 더 많다면은 약산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HCl을 보고선 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HCl이 바로 그냥 화학식 어떤 물질을 특정해서 하는 거라면은 얘는 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는 HCl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HCl이다 그 뒤에
수용액이라는, 그러니까 즉 염산 수용액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염산 용액인데 보통 그냥 염산 HCl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산성이라는 말이 옳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화학 반응에서 산의 역할을 하냐 또는 염기의 역할을 하냐 이런 말을 뜻하는 거고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말을 하는 것은 즉 물속에서 수소이온이 더 많냐 수산화이온이 더 많냐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페임넷 발표할 때 요거를 많이 헷갈리고 제대로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요런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올바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길 바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수소이온의 농도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수소이온의 농도지수는 무엇이냐면 이걸 우리가 항상 10의 -7승 몰농도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게 7이 됩니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를 보고도 물속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만큼 있겠구나. 7이라는 숫자는 순수한 물에서 그 수소이온의 농도가 돼버리니까 7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짙어졌구나. 7보다 숫자가 높아지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수소이온 농도 지수인 pH를 만들게 됐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써놨습니다. 당연히 pOH는 수산화이온 농도 지수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아까 0.1 몰농도의 수소이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즉 수소이온이 녹아져 있는 이 수용액에서는 pH가 얼마가 되냐? 수소이온의 농도가 pH는 즉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얘는 pH가 1이 되는 거죠. 즉 0.1 몰농도면 pH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pOH는 얼마라고 했죠? pOH 그러니까 즉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마이너스 로그 아까 전에 10의 -13승 몰농도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13승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13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pOH는 13이 되고 pH는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수용액에 대해서 pH는 1이 되는 거고 pOH는 13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수용액에 대해서 pH 값과 pOH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1승이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13승 몰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구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표현을 보시면 수소이온의 농도지수는 이렇게 7을 기점으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이 되고 커질수록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이 이 pH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 푸는 과정까지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 그 유튜브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